예. 그걸 진짜 바라봐서 그게 없애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뭐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좀 중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거기로 영향을 덜 받으려고 그런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또 꼭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굳이 계속 여러분 사시는데 이 하늘이 선물을 준 게 여러분 망각이에요. 잊어버리게 하는 게 하늘의 은총입니다. 적절히 잊어버리고 가라고. 그걸 과거를 계속 들추고 있는 행위가 저는 꼭 권장할 만 할까 하는 게 자명할 때도 있고 자명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다행이고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필요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만약에 떠오를 때 그때 그 말씀을 몰라 괜찮아 그리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좀 초연한 마음으로 이해할 건 이해해주고 우리 양심 성찰이 그거잖아요. 내 심정이건 남의 심정이건 이해할 건 이해해주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건 넘지 말게 해주고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마음의 염체죠. 자기 염체들을 계속 만나요. 억지로 안 찾아다니셔도 자꾸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그때 계속 돌려놓는 게 저는 더 자명하다고 봐요. 왜냐? 내가 찾아 들어가면은 내가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마다 그때 그 과거랑 이 비슷한 상황일 때 또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나 뭐 과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때 깨어서 끌려가지 않고 초연한 마음으로 내가 남을 이해하듯이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건 좋죠. 왜냐하면 그것에 부정적인 힘을 막아주는 거죠. 중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없앤다 안 없앤다기보다 있어도 상관없고 나의 그 쓰라린 과거도 나의 또 좋은 추억이 되게 왜냐하면 지금 내 성장에 밑거름이 됐어라고 의미부여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것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해내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 찾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막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이미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계속 수정돼요. 자꾸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자꾸 지금의 내 관념이 더 보태져서 계속 수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를 바로잡았다고 하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과거가 미치는 영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트는 거죠. 어떤 객관적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겪었을 때 여러분 시각에서 봤는데 지금 과거 기억 떠올리면 제3자 시각에서 보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아마 객관적으로 보일걸요. 그럼 그 영상도 다 조작됐다는 거예요. 떠올리시는 기억도 다 조작돼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랑 어떻게 상대를 한다기보다 과거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나한테 이런 식의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계속 잡아가는 데 초점을 두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과거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양심 성찰해서 잘 풀어주시는 게 저는 그렇게 풀어가다 보면 어느 날 또 편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웬만큼 풀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편해지는데 과거를 찾아다니려고 하시면 이게 지금 현재의 탓을 자꾸 과거에게 돌리려고 한다거나 이미 심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자명하지 않은 게 너무 여기 붙어요. 내가 떠올리는 과거라는 게 이미 자명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과거와의 올바른 관계 맺기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권하는 방편은 살아가시다 자꾸 어떤 과거 영향 속에서 모든 일은 일어나니까 그때 계속 마음을 잘 추스리시는 거. 일단 그걸 권합니다. 과거로 막 찾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방법을 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런 방법의 긍정적인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 과거와 현재의 올바른 관계를 맺자는 거. 그런 부분일 건데 제가 권하는 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꾸 와요. 왜냐?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에 도달하시면요. 과거의 유사 감정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 영향을 받아요.
그때 안 좋았는데 하면 지금 벌써 내 감정이 같이 공명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때 일어날 때 과거에 그게 업력이라고 하는 게 되죠. 그 업력이 나한테 지금 작용할 때 이 과거에 끄달리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잘 안 풀리고요. 미래지향적인 방식은 뭐냐? 과거까지도 승화시키는 방식은 지금 이 순간 자명한가라고 물어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양심에 자명한가? 양심에서 자명해서 하는 거는 도력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일이 진행되면 업력에 휘둘리는 게 돼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돌아보시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그랬으니까 하고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그럼 그 마음은 업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다. 끌려가고 있다. 업력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양심에 자명하니까 라고 접근하면 같은 일을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처리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이 다르죠. 속마음이 다르면 과보가 다릅니다. 자명하니까 라고 해서 처리하실 수 있는지 이게 자명하니까 이게 당연히 옳은 일이니까 이게 내 양심에 당당하니까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가시면 그거는요 지금 이 순간 양심에서 시공을 초월한 양심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따르시면 도력입니다. 업력은 저 과거에서부터 쌓여서 내려오는 소리예요. 너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야 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흐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그래야 살아가니까 현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데 인과 속에서 굴러가니까 당연히 과거 영향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과거에 지배당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옳은 걸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도 너는 과거부터 그래 왔으니까 하는 게 나를 끌고 가버리면 나아질 길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하신 게 뭐겠어요? 과거로부터 업력이 쫙 밀려올 때 딱 끊으려면 몰라죠, 몰라. 과거? 나 모르겠는데. 내 이름도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의식을 이 시공에서 좀 초월시킬 수 있어요. 고양시킬 수 있어요. 시공이 없는 세계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제 적절한 합작이 가능한 거죠. 적절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과거의 영향은 받지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좋은 재료예요. 과거에 내가 해놓은 것들이 나한테 오면 그게 내 삶에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과거로부터 내가 추구해왔던 거고 과거의 결과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 업력은 있어요. 그 업력을 여러분이 이용하셔야지 업력에 끌려가지 마시라는. 이용하시려면 업력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신기하게도 딱 이 몰라 괜찮아로 접근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늘 대하는 방식대로만 대하죠. 늘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녹음기처럼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조건만 되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신기하게. 우리 사는 게 그래요. 길 가다가도 똑같은 조건이 일어나면 똑같은 소리 하고. 내가 되게 자유로운 사람 같은데 보면은 또 어떤 정해진 방식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가 무서운 게요. 여러분 패턴이 다 있어요. 빅데이터로 추적하면 내일 어디 몇 시쯤에 어디 있을지 대충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우리가. 패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 뭐 그건 그것대로 두죠. 원래 그렇게 살게 프로그램이 돼 있나 보죠. 그런데 한 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 속에서도 자명하면 하고 자명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라는 이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또 재밌어집니다. 이게 아주 그러면 매너리즘이 안 빠지고 인생이 되게 재밌어져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 인정하지만 나는 지금 자명해서 한다. 그 재료를 가지고 나는 예전하고는 다른 식으로 요리할 거야. 재료는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해. 근데 같은 재료로도요, 우리는 또 다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하실 때 또 운명이 바뀌는 게 느껴지실걸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예전에 살던 방식하고는 되게 달라진다는. 학당 공부 진짜
한 1년만 제대로 해보셔도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 있어요. 신기하다. 예전에는 되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이런 패턴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살짝 패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고민을 요즘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1년 바뀌어 가신다 그러면요. 10년 뒤에는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그 도인돼 계세요. 도인이 별게 아니라 뭐 제가 인정해 드린다고 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아, 내가 이 우주에서 되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자명하게 뭔가 우주랑 제대로 소통하면서 또 남들하고도 제대로 소통하면서 사는 것 같다. 예전에 어떤 골방 속에서 나 혼자 뭔가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다면 요즘은 딱 창문 다 열어놓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만 따라가시라는. 왜냐면 양심은 다 알아요.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소리 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밖에서 주어진 어떤 선악관을 따르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야 선이라는 거죠, 저는. 남이 강요한 거 그런 거 말고요. 내 양심에 뭘 해야 제일 내가 안 찜찜할 것 같고 가책이 없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요. 혹시 양심이 얘기할 때마다 적어 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느님 계시 받았다고 막 적어서 책 몇 권씩 내대요. 보면 다 이게 하느님 소리가 아니라 자기 무의식이 내는 소리예요. 그런데 진짜 하느님이 내는 소리 있어요. 양심의 소리요.